국민 라디오 웅이와 히라의 정우를 부탁해. 정우를 부탁해 히랄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어를 부탁해 웅입니다. 그나저나 히랄라 씨, 오늘따라 굳건해 보이시는데요? 저요? 네. 내 날이어서 그런가? 내 날이요? 네, 오늘은 바로 세계 여성의 날 108주년 되는 날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로렌스 직물공장 여성 섬유 노동자들이 참정권과 노동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 오늘의 시작이죠. 그렇군요. 현재 오프라 윈프리, 메리 제이 블라이즈, 샬리즈 시어런, 메리 스트립 등 세계 유명인들이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국제 연대에 나섰다고 하죠. 네, 이들은 전 세계 6,200여만 명의 어린 여성이 교육기회에서 배제되고 5억여 명의 여성이 글을 읽지 못하며 여성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법률을 운용하는 나라도 155개국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와, 여성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나라가 무려 아직까지도 155개국이나 된다고요? 네. 너무 충격적이네요. 네, 여성에게 투표권을 갖게 된 시기가 미국이 1920년, 영국 1928년, 한국 1948년이라고 하니까 우리 여성들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첫 곡을요. 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은 정오를 부탁해. 이 노래로 한번 출발해볼까요? 부탁해와 함께라면 속풀이 해장국에 계란 하나 동동동동 12시 15분 웅이와 히랄라와 함께하는 정우를 부탁해 정우를 부탁해 부탁해. 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시아의 여성시대 듣고 왔습니다. 여성으로서 한마디 하시죠. 여성들이여 단결하라! 만국의 여성들. 네, 만국애를 네. 빼먹었네요. 단결해야 되는데요. 네. 처음으로 출첵해 주신 분 누굴까요? 오늘요. 오늘 12시 15분에 어김없이 어김없이다가와 나타나시는 분이죠. 네. 바로 엘비스 33님이십니다. 잘 오셨고요. 들어보자 톡톡님도 오셨네요. 네, 웅웅 히랄라 부탁해 하셨고요. 네. 두 분의 목소리를 들으니 피자 먹으면 콜라를 한 잔 마시는 느낌이랄까? 청량하다는 거죠. 청량하다고요? 청량 음료? 네. 또 로니님 오셨어요. 정우를 부탁해 조용한 점심시간이라 더 신나게 들린다고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 신청 해 주셨어요. 이 노래 좋죠. 네, 네. 이거 찾아가지고 저희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맹철호님 어흥 오셨어요. 꿀통아이티님 뿅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다음 누구 오셨을까요? 맞춰봐요. 민준이 할아버지. 오,
보이시나 보네. 네. 남녘에 벚꽃이 피었다네요. 꽃소식과 함께 출첵합니다. 화이팅 해주셨어요. 화이팅. 네. 김하나 화이팅 네,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또 에벨리군님 오셨네요. 네. 요 에벨리거님도 화이팅 해주셨네요. 네, 웅님이랄라님 화이팅. 네, 우리 에벨리거님도 화이팅 하십시오. 봄바람이 뺨을 스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로니님 신청해주신 곡 듣고 올까요?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 네.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한 번 더 검색을 해보라고 또 좋은 사이트 연결해 주셨어요. 이거 네. 저도 방금 들어갔다 왔는데 많은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엘비스333님 아까 봄바람 뺨 말에 대해서 제 뺨에도 보내달라고 봄바람을. 그냥 문 열고 밖에 나가시면 봄바람이 뺨을 스칩니다. 아유, 제가 좀 시인이시네요. 네, 제가 보내드리기 좀 그렇지 않아요? 네. 꼴통화이티님이 오늘 여성의 날 맞이해서 힘겨운 삶을 미소로 승화하는 우리네 누이들을 응원한다면서 여성들을 위한 또 시를 지어서 올려주셨어요. 네. 접시꽃 누이라는 시인데요. 네. 이 방송 말미에 네. 한번 소개해드리는 걸로 할까요? 네. 네. 가을님 오셨어요. 아침을 안 먹었더니 배고파요. 밥 먹으며 들을게요 하셨어요. 네. 많이 드세요. 저희 많이 드셔야죠. 네, 후식 간식이 네.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청기와 치킨님께서 지난주에 무려 사과 3상자, 3박스를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네. 10kg. 그거 먹으려면, 저희 5kg씩 나눠서 6상자 하면 어떠냐, 이런 말도 했었는데. 3kg씩 나누고 막 1kg씩 1kg씩 나누고 100상자로. 2개씩 나누고.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가입하시고 출자금까지 완납하신 분의 리스트를 제가 사무국의 협조로 좀 이렇게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첨을 하려고 해요. 네.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요. 실시간 로또 추첨보다 더 쫄깃쫄깃한 협찬 추첨. 네, 오늘 몇 분 추첨하나요? 오늘 한 분 추첨합니다. 한 분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추첨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추첨 방식은 종이컵에 지금 종이가 네. 들어있습니다. 네.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못하죠? 네, 오로지 네. 우리 히랄라 씨의 손에 달렸군요. 네, 제 검지와 엄지에 달렸습니다. 네, 그러면 한 분 뽑아주시죠. 뽑고 계시네요. 막 손이 지금, 막 손이, 소리 들리시나요? 막 섞습니다. 네, 하나 뽑아주시죠. 누구 뽑지? 이거 뽑을까? 네. 근데 살짝 보이기도 해요, 이름이. 예, 보지 말고 안 뽑으셔야 보고, 됩니다. 눈 감고. 뽑았습니다. 뽑았다. 네. 누구신가요? 이분이 이 땅에 오셨네요. 네. 드디어. 예수! 성함이 우리 어떻게 왕, 김예수 씨. 성함이 김예수 씨입니까? 예수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조합원 김예수님 당첨 축하드리고요. 지금 통성기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하고 내일은 드라마가 있으니까 목요일, 금요일 해서 3분을 추첨한 다음에 청규와 치킨님께 이 명단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사시는 김예수 씨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코너 들어갈까요? 네. 정우를 부탁해 화요일은요. 강남역 술집 대신 합정동 맛집 대신 홍대 클럽 대신 이태원 바 대신 공부를 합니다. 수업을 부탁해.
희순아. 하나님 아버지 어? 감사합니다. 왜 그래, 희순아? 사과 응? 주셔서 감사합니다. 쉬는 시간에 맨날 떠들고 잘 놀던 애가 오늘 감사합니다. 왜 갑자기 기도를 하고 그래? 사과 한 상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과 받았어? 이름이 뭐야? I'm a Jesus. 선생님 오신다. 선생님 오신다. 자, 반장. 차렷 여중샷 차렷 웅쌤께 인사. 안녕하세요. 히랄라 학생 한 주 동안 뭐하고 지냈어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원 잘 다녀오고 손발 잘 씻었어요? 학원 안 다녀요. 학원 안 다니고 네. 손발은 잘 씻어요? 그냥 교과서만 충실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지금 뒤에서 놀고 있잖아요. 사교육 시켜줘. 네. 손도 잘 씻죠? 집에 가면. 안 씻어요. 편식 안 하죠? 편식해요. 네, 잘했어요. 지난주에 뭐 배웠나요? 지난주에 투표요. 투표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3주 때 투표. 네, 국민의 의무 그리고 뭐 시민단체 이런 얘기 했었죠.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이 정치 이야기,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 일단은 여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론이요? 여론. 여론이 뭔가요? 여론? 메론? 메론도 맛있는데 여론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사실 우리 학급만 해도 그래요. 이 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죠. 네. 그런데 그 문제점을 바라보는 우리 학생들,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각 다 달라요. 왜냐하면 로봇가 아니기 때문이죠. 네. 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여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나 의견이 여론인 거예요. 근데 왜 다론이라고 안 하고 여론이라 해요? 그거는 좀 들어보세요. 다론이.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 만큼 이 여론,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그걸 시행하는데 이 여론은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21조 1항 뭐라고 써 있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써 있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자유롭고 다양하게 표현할 때 바람직한 여론이 만들어지겠죠. 이 간접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로 뽑힌 정치가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야지만 뭐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고 지지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민주정치를 여론정치라고도 합니다. TV에서 촛불 집회 모습 본 적 있죠? 예전에 네. 어렸을 때 광우병 여러 가지 촛불 집회들이 있었는데요. 위수님. 네. 이 시민 촛불 집회 이것도 국민의 뜻, 즉 여론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겠죠. 언론, 또 언론의 역할. 이 국민 TV, 국민 라디오도 인터넷 언론이잖아요. 네. 네. 언론의 역할 얼만큼 중요할까요? 이만큼이요. 이만큼이요? 어느 만큼이요? 이만큼. 지금 손을 하늘 끝까지 번쩍 드는데요, 이럴 학생이. 더 한번 해보세요. 얼만큼이요? 팔 아파요. 이제 팔 아프죠? 이 언론은 매체를 통해 어떤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요. 대표적인 언론 매체로는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도 큰 언론 매체라고 할 수 있겠죠? 팟빵. 그렇죠. 네,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 언론 매체. 다운로드. 예. 지금도 우리도 인터넷을 통한 라디오잖아요. 언론은 여론이 형성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언론, 여론. 지금 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언론, 여론. 그냥 라임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둡둡답, 둡둡둡답. 언론, 뚝딱, 여론을 뚝뚝, 만들어요. 뚝딱. 아주 커서 래퍼가 될 수 있을 그 자질을 가졌어요. 언론은 사실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도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언론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겠죠. 또 반대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언론에서 매일 보도해요.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무의식적으로 자연적으로 집중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어떤
의견을 말하게 되면 그걸 본 이 시청자, 청취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경우도 생긴답니다. 그게 바로 세뇌죠. 그렇죠. 이처럼 언론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 중요하지도 않은 거를 중요하게 만들 수도 있고, 중요한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틀린 걸 맞다고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세뇌시킬 수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언론을 조작해서 자신한테 유리한 기사만 막 사람들한테 전달한다고 해봐요. 냉전. 그렇죠. 대통령은 오늘도 매일 훌륭한 일만 하셨고. 본인은. 네. 예전에 그랬잖아요. 정부는 하루 종일 국민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TV만 보는 우리 국민들, 정말 정부가 일 열심히 하나 보다. 하지만 그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코도 막고 입도 막고. 지금 뭐 또 하는 것 같은데요. 뚝뚝답, 뚝뚝답, 안 할 거예요. 뚝뚝답. 네. 실제로 독재자들은 권력을 갖게 되면 가장 먼저 장악하려고 시도했던 게 언론과 여론. 그렇죠. 언론과 여론. 언론이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면 마음대로 나라를 꾸려나가도 아무도 그걸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서 예전처럼 뭐 그게 장악이 되지 않겠죠. 정방유착. 네. 정언유착. 네. 뭐게요?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네. 히랄라 학생이 답해봐요. 정치와 방송의 유착. 네. 정치와 언론의 유착.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요? 나는 의자에 안착. 뚝뚝답, 뚝뚝뚝답. 네. 한때 우리나라, 지금도 그런 언론들이 있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꼼짝도 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세금. 히랄라 학생은 세금 안 내죠? 네. 근데 히랄라 학생이 뭐 슈퍼마켓에서 사 먹는 초콜릿, 그리고 공부하려고 사는 책상, 컴퓨터, 여기 다 세금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호텔에서, 어디서 밥 먹는 거 다 세금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탈세 의혹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네. 세금은 이제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돈을 말하죠. 그 세금은 이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두 쓰여야 되는데, 왜냐면 그 선생님 같이 이 가정에 있는 가장, 이런 아빠의 월급으로 가정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처럼. 아빠예요? 아니에요. 언제부터요? 그냥. 여러분! 예를 들어본 거예요. 이제 국가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살림을 합니다. 네. 또 넘어갈게요. 그냥 오늘 마지막 날이라. 네. 선생님이 급해요, 마음이. 네. 뚝뚝답, 뚝뚝뚝답. 급해, 대패, 양패. 급해, 대패, 양패. 뉴스를 보면 로비라는 말이 자주 들리죠. 로비라는 것. 로비스트가 되고 싶어요. 맞아요. 로비스트. 로비가 무슨 뜻이에요? 로비로 와. 정확한. 돈 들고 있을게. 와, 정말. 사과 박스 있어. 정확해요. 정확해요. 집. 네, 정확해요. 네. 정치가들 근처에는 항상 좀 이렇게 뭔가 부탁하려는 사람이 많이 이게 달라붙어 있겠죠? 네. 정치가들 힘을 가진 사람 옆에는 뭔가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저 뭐 부탁, 뭐 그냥 정말 단순한 부탁 정도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돈이나 다른 권력으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네. 네. 그렇게 정치가에게 돈을 쓰거나 이렇게 막 돈을 뭐 사과박스로 날라서 돈을 쓰거나 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행동, 이게 바로 로비라고 합니다. 돈으로 사겠다. 네. 너를. 로비, 아까 말했죠? 원래는 휴게실이에요. 네, 호텔 로비 있잖아요. 네. 로비는 원래 국회의원 휴게실을 로비라고 합니다. 맞죠? 그냥 로비. 로비가 로비 맞아요. 호텔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 이게 바로 로비인데요. 결국 로비에서 정치가를 만나서 이런저런 부탁을 한다는 의미에서 로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비가 호텔 로비. 그러니까 이 로비 맞습니다. 이 보수를 받고 직업적으로 로비를 하는 사람도 있죠. 이걸 바로 아까 로비스트. 로비스트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전문가로 인정받는 로비스트 있나요? 김이라. 로비스트예요? 네, 알고 뭐 보니. 최근에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던데 뭐 무기거래 로비스트 린다 김.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로비는 불법인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달라요. 로비스트가 법만 관련돼서 지키기만 한다면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요. 로비스트가 하나의 직업인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끔 그 유명한 뭐 외교관 같은 사람들이 로비스트로 변신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와. 네. 로비스트 월급 얼마예요? 일당이에요? 로비스트는 이제 저기 프리랜서인가? 일한 만큼 건당이죠, 건당. 건당. 네. 네. 정치가를 로비스트가 로비에서 만나면 로비스트는 뭘 하죠? 부탁해. 부탁을 하죠.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왁스의 부탁해. 요. 보여서 학생들이 외교관 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히랄라 학생 지금 반에도 외교관 되고 싶다는 학생 많죠? 손 들어봐. 손 많이 들지 않네요. 요즘은 이렇게 좀 트렌드가 바뀌었나 봐요. 외교관.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 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마다 장관 보내지 않잖아요. 그때 이제 정부를 대표해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외교관 가운데 가장 직책이 높은 대사. 외교대장. 네, 그렇죠. 외교대장이 바로 직책이 대사입니다. 대사. 네. 대사. 들어봤죠? 대사. 대사관이 설치된 이제 외국에 파견되는 거죠. 대사가 파견되어 있으면 그만큼 외교적으로 중요한 나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사관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외교적으로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곳이죠. 그리고 또 공사도 있죠. 공사. 들어봤죠? 공사. 맞아요. 공사는 이제 대사보다 지위는 낮지만 대사와 비슷한 일을 하는 거죠. 대사 대신 공사가 파견되었다. 그 말은 뭐 외교적으로 그 대사관이 있는 나라보다는 조금 더 덜 중요한 나라라는 뜻이 되겠죠. 2인자.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대사, 공사, 소사. 소사. 정답입니다. 바로 영사예요. 네. 영사관. 네, 영사관. 여권. 네, 이 영사도 외교관인데요. 이 영사는 외국에서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뭐 이렇게 외국에서 사고 나거나 그러면 이제 영사들이 출동을 하거나 그러죠. 빵사. 맞아요. 이제 이 영사는 대사나 공사처럼 정치적인 일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나라에도 이 영사들은 파견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자기 나라 국민 보호하고 뭐 국민이 공경에 처했거나 위험에 처했거나 뭐 이렇게 신체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영사들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두 나라 사이에 우리나라랑 그 나라 사이에 무역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도 한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이 대사, 그 다음에 공사, 마지막으로 빵사. 빵사라고 하면 안 되죠. 영사. 네, 영사죠. 공사. 그렇죠. 네. 지금 손으로 이렇게 공을 가리키는데요. 영을. 공. 네, 한번 이걸 랩으로 표현해볼까요? 뚝뚝답, 뚝뚝뚝답, 뚝뚝뚝답, 뚝뚝뚝답. 내 왼손은 공이 주어졌어. 내 발에도 공이 주어졌어. 이 세상 공허해. 이 세상 공허해. 네,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 어렸을 때 많이 배웠죠? 요즘도 학교에서 배우죠? 네. 두만강, 백두산, 금강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지명이잖아요. 그렇지만 쉽게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죠.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남한에는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슬픈 역사를 간직해야만 했던 까닭,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뭐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했을 때 뭐 이 얘기는 예전에 많이 했고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드디어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지만 그거 우리의 힘으로 했나요?
아니요. 아니죠? 나가사키 히로시마. 네,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을 미국이 이제 발사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결과 뭐 2차 대전, 세계 대전도 끝났고 뭐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었지만 그 대신 2차 대전에서 승리를 거둔 미국과 소련의 간섭을 받아야 했죠. 38선 사이에 두고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이렇게 점령을 했어요. 결국 한 나라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선 거죠. 거기다가 6.25 전쟁, 한국전쟁이죠. 한국전쟁 발발은 남북한을 완전히 분단 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요즘에 뭐 개성공단까지 이렇게 폐쇄가 돼가지고 더욱더 뭐 신냉전주의다 하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뭐 노력하면 언젠가 우리에게 통일의 날이 올 날도 있겠죠. 히랄라 학생은 어떤 노력을 하고 싶어요? 뭐가요?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북한 어린이들한테 편지 쓸래요. 편지 만약에 가상으로 쓴다면 뭐라고 첫머리에 쓰고 싶어요? 애들아, 나는 니네가 나랑 같이 놀아줬으면 좋겠어. 맞아요. 어린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놀고 얘기하고 까르르 까르르 웃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에게 통일의 날이 오지 않을까요? 어서 그 날이 왔으면 좋겠죠? 근데 북한 여자애들은 오지 마. 왜요? 남남북녀. 북한 여자가 이렇게 미인이라는 얘기 때문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구역의 미인은 나야. 아이고, 북한 그 여자 어린이는 히랄라 학생 옆으로 오면 안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긴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 들어본 소감 어때요? 정치는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요? 통일이 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하여튼 이 점심시간, 오후 시간에 정치 이야기 들어줘서 히랄라 학생 고맙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고맙고요.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로 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정치 이야기, 조항록의 글 그리고 박승구의 그림, 가나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토대로 방송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반장. 차렷 열중셔 차렷. 선생님 안녕. 정치도 안녕. 웅이를 부탁합니다. 히랄라를 부탁합니다. 웅이와 히랄라의 성우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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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 네, 3월 8일 화요일 오늘 정우를 부탁해 수업을 부탁해로 꾸며봤습니다. 방송 도중에 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네요. 네, 우리 사도요한님 늦은 출첵 해주셨어요. 네. 우왕 사과하면서 늦어서 사과합니다 하셨어요. 여기 사과 한 박스 추가네요. 네 박스네요. 네. 네, 또 가을님 신규 조합원도 아닌데 떨린다고 아. 당첨되신 분 축하드린다고 와, 하셨어요. 네. 그리고 꼴통아이팀 공부 싫으다 뒷문으로 튀어 뒷문에 학주 있어. 걸렸네요. 네, 또 로비는 로빈 후세 성이다. 어이 로비씨, 로비군 이런 거. 로비씨. 요딴 거 올려주셨습니다. 네. 꼴통아이티님이 여론은 중요하지만 정답이 아닐 경우가 많고 왜곡이 심하기에 해석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곡은 왕따를 두려워해 암묵적 동의가 되는 침묵의 사슬 효과, 전형적인 탁상 공론이 되는 제3자 효과, 그리고 다수 의견을 무작정 편승하는 밴드웨건 효과가 있다. 맞죠? 네, 네. 라임이 아주 좋네요. 네. 그리고 선마님 공부하는 시간이라 누출하셨어요. 아유, 공부할 때는 꼭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사도요한님이 신청곡 네. 앞으로 아니면 우리의 소원은 동일 올려주셨는데 못 듣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 청규와 치킨님이 당첨 축하드린다고 네.
발송해드린다고? 우왕. 우와, 바로 제가 연락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어 한마디 뭐죠? A first brain digest philosophy into folly, science into superstition, and art into pedantry, hence university education. 오늘 발음 아주 좋은데요. 무슨 뜻인가요? 바보의 뇌는 철학을 바보짓으로, 과학을 미신으로, 예술을 규칙으로 바꾼다. 그것이 바로 대학 교육이다. 저 잡혀가나요? 근데 바보의 뇌는 철학을 바보짓으로. 바보. 이거 참 바보 안 되겠는데요? 바보도 바보 나름이에요. 좋은 바보도 있다고요. 좋은 바보가 어디 있어요? 사랑의 바보? 끝곡으로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 띄워드리면서 저희 정우를 부탁해 마감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12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해피해피 메리메리 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